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할게요. 제목, 최저임금 미친듯이 올리다 망한 나라는 이라고 제가 자극적으로 게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최저임금을 벌써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한쪽은 최저임금이 미친듯이 올려가지고 이미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동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또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야지 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지금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고자 이렇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게재했습니다.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일단 최저임금 논란 말이 정말 많죠. 고임금 그리고 정부의 근로자들 소속돼 있는 근로자 그리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논란에 빠져 있어요. 왜냐? 최저임금의 이상의 임금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타격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분들이에요. 일단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이고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물가 상승에 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 소득이 그만큼 올라줘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 내수 경제 시스템이 최저임금의 이 희생을 바탕으로 커왔다라는 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게 최저임금의 논란의 가장 큰 포인트고 내수 경제가 임금이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가면서 운영이 됐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그동안 최저임금의 이 희생을 바탕으로 조금씩 커왔기 때문에 이게 임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타격을 엄청나게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팩트는 건강한 내수 시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이랑 그다음에 임금이 더욱더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커왔기 때문에 바로 해버리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발생되니까 이거를 누군가 해결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중소기업이나 내수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떠먹겠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격렬하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27일인데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들이 벌써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2년간 30% 올랐다는 게 주 명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동안 커왔던 성장 시스템인데 만약에 이 임금이 올라버리니 이익에 또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동결을 해야 된다. 2년간 올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걸 이상을 더 하려면 정부가 책임져라 라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그래서 뭐냐? 최저임금 논란이 이 최저임금의 희생을 바탕으로 내수 시스템이 그동안 커왔기 때문에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임금 상승이 원래 필수가 맞아요. 근데 정부가 이름 벌려놨는데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여기서 말이 또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 또 많아요. 문재인 정부 이후로 말이 정말 많죠. 왜?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 때 6%에서 7% 최저임금 상승의 이제 평균치가 나왔는데 이제 18%, 16% 이런 거가 나와버리니까 막 말이 많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팩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과거에도 이 인상률이 꽤 높았어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90년도 딱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IMF 외환위기 빼고는 전부 다 꽤 높은 숫자로 인상이 계속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도 이때 빼고는 꽤 인상률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 보여졌었어요.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인상률이 그렇게 10% 이상을 넘지 못하고 계속 7, 8% 이랬었죠.
그러다가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키는데, 과거에도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던 게 많았는데 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말이 많냐? 그쵸?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라는 거가 오늘 이야기의 또 핵심이에요. 뭐냐? 경제 성장이 지금 꺼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과거 제가 아까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경제 성장도 그만큼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됐어요. 아무 얘기가 트러블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그만큼 커왔기 때문에 고용주도 별 문제가 없었고, 당연히 이제 인건비를 챙겨야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임금이 다음에도 그만큼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뭐가 문제냐면 경제 성장은 5% 이상을 못 넘기고 있는 판국인데 최저임금은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니까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최저임금의 인상폭만큼 경제 성장도 그만큼 올라갔으면 고용주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다양하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제가 최대한 지금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상승시킨 게 이제 말이 많아진 거예요. 과거처럼 같이 고도 성장을 했었으면 말이 없었는데. 그쵸?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최저임금을 미친 듯이 올려서 망했냐, 나라가? 과거에 안 망했죠. 과거에도 미친 듯이 올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미친 듯이 올려서 망할 거냐,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 안 망해요. 왜냐? 내수 시스템이 우리나라 비중은 되게 낮아요.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의 대부분은 수출로 주도로 움직여요. 이 말은 수출 시스템이 저임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아니다 보니까 전혀 타격이 없어요. 삼성이나 뭐 이런 데들이 수출하는데 뭐 저임금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저임금으로 뭐 가발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첨단 기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논란에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특히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대부분이 수출 주도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담당하는 게 대기업들인데 잘 보세요. 삼성 수출하죠. 현대차 수출하죠.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하이닉스 수출하죠. LG 수출하죠. 포스코 강판 수출하죠. 롯데야 이제 내수 시스템이고 현대중공업 수출하죠. 하나도 내수랑 수출 둘 다 하죠. 그 다음에 CJ 내수죠. GS 수출하죠. 보면 수출이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스템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말은 대한민국이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최저임금을 미친 듯이 올렸다고 나라 망하지 않아요. 다만 내수 시스템 여기에 해당되는 이 기업들 그리고 근로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계속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려도 이게 지금 나눠지는 건데 수출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지금 최저임금 논란에 계속 해당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 왜냐? 내수 이제 여기가 최저임금을 받으셨던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커왔기 때문에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주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라가 망할 정도로 타격을 보진 않아요. 다만 내수 시스템에 영향이 가는 거죠. 최저임금을 해당되는 분들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을 미친 듯이 올렸다고 내수 시장이 무너졌어도 뭐 어느 정도 버티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 양극화가 되고 있죠. 또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하강한 만큼 뭐 둔화가 돼야 되는데 인상폭이 반대로 상승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못 버티는 분야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수시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내수시장이 뭐 튼튼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총선까지 내년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부는 여기를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말은 정부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막 급격하게 할 거면 보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이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다 돌아와서 썸네일에서 만든 것처럼, 여기 썸네일이요. 최저임금 미친듯이 올려서 망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다만 타격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왜 타격을 계속 보고 있냐?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물가 상승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과거와 다르게 물가 상승이 아니죠.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계속 저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말들이 나오고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내용이 제가 매일 유튜브 업로드 하니까 소식이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상하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제가 댓글 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